요즘 따라 괜히 울컥하고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날 자주 오지 않으셨나요? 예전 같으면 새로운 일 앞에서 가슴 뛰고 손이 먼저 움직였을 텐데 요즘은 문득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 자주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변화가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이게 단순한 피로인지 아니면 진짜 방향 전환의 신호인지 헷갈릴 때 괜히 혼자서 멈칫하게 되죠. 남들보다 앞서야 마음이 놓였던 당신, 이제는 그 속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인가를 묻게 되는 시기 아닐까요? 그런 감정,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꺼내기 어려워 속으로만 삼키는 경우가 많죠. 호랑이 띠는 기운이 빠르고 직관이 예리해 환경 변화에 누구보다 빨리 반응하는 띠입니다. 특히 1974년생 갑인생은 간목의 단단함과 인목의 돌진력이 맞물려 있어 조금만 흐름이 삐끗해도 내면의 물결이 크게 요동치죠. 2025년 6월 이모월 임수와 오화라는 정반대 기운이 정면 충돌하며 간목인 당신에게 묘한 긴장과 시험 같은 흐름을 띠게 만듭니다. 그 결과 밖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지금이 맞는 걸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달의 한 줄 평을 남기자면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작은 싸움을 매일 치르는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모월의 기운을 정확하게 이해해보기 위해 우선 지난 두 달의 흐름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4월은 경진월이었습니다. 금기운이 목을 억누르는 형국으로 호랑이띠에게는 답답함과 방향성의 혼란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움직이려 해도 결정이 막히는 느낌, 그로 인해 기다림의 고통을 배우게 되는 시기였죠. 5월 신사월은 신금의 날카로움과 사화의 반한 기운이 서로 부딪히며 기운의 피로도를 높였습니다. 이 시기엔 인간관계나 직장 내 소통에서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지? 싶은 순간들이 잦았던 흐름으로 감정의 미세한 굴곡이 쌓이던 시간이었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밀한 운세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운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6월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잘해왔어. 이 말 한마디가 당장의 보상은 아닐지 몰라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조용히 안겨줍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해왔어.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2025년 6월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모월의 기운은 불의 성질을 지닌 오화가 중심입니다. 이는 1974년생 갑인생 호랑이띠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칩니다. 갑인생의 갑은 양목으로 오화와의 관계에서 목생화의 상생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해져 활동성과 창의력이 증대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화의 강한 불기운은 과도한 열정이나 충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의 기복이나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모월의 임은 양수로 오화와의 관계에서 수국화의 상극이 발생합니다. 이는 내면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기 조절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운의 흐름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최근 한 시청자분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내면의 불균형이 외부로 표출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한 휴식과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모월의 기운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기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최근 황혼 이혼 후 재산 분할 문제로 마음고생 중인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한 시간보다 한순간의 선택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요즘, 재물이라는 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감정과 신뢰의 교환이기도 합니다. 2025년 6월 이모월의 흐름은 1974년생 호랑이띠 갑인생에게 어떤 재정의 물줄기를 가져올까요? 이모월은 천간의 임수와 지지의 오화가 만나는 구조입니다. 임수는 깊고 유연한 물, 삶을 감싸는 감정의 강이며 오화는 태양처럼 뜨겁고 추진력 있는 기운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 두 기운이 맞닿는 시기는 바로 이성과 감정, 현실과 욕망이 교차하는 지점이죠. 갑인생, 호랑이띠는 목의 성향을 지녔습니다. 목은 자라나고 뻗어나가는 생장 에너지. 임수의 물은 이 목 기운을 길러주지만 오화의 불은 기회를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달은 기회의 흐름과 더불어 잦은 소모와 심리적 긴장이 교차하며 돈을 다루는 손끝이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퇴직금, 재산 분할 혹은 유산 문제처럼 일생일대의 자산 이동이 예정된 분이라면 꼭 신중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클수록 지출이나 예기치 못한 손실도 함께 따라올 수 있거든요. 이번 달의 길일은 8일과 28일입니다. 이날엔 문서화, 공증, 계약 체결처럼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는 일이 금전적 안정감을 불러올 것입니다. 반면 14일과 22일엔 불분명한 감정과 성급한 결정이 큰 후회를 부를 수 있으니 지출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감정적 소비를 자제하세요. 궁합띠 중에서는 닭띠와 소띠가 이번 달 재정 흐름을 안정시키는 좋은 상대로 작용합니다. 닭띠는 금기운으로 목생금의 원리에 따라 갑인의 성장을 돕고 재물을 구체화하는 힘을 북돋웁니다. 소띠는 토의 무게감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목기운을 차분하게 눌러주며 재정적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 달은 숫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감정과 미래까지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켜야 할 가치는 단지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판단과 따뜻한 마음이 진짜 불을 불러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감정도 중요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몸과 마음은 뗄 수 없는 한 몸, 특히 요즘처럼 계절의 전환기에 기운의 흐름이 다소 거칠어질 땐 작은 신호 하나도 예사롭지 않게 살펴야 할 시점입니다. 2025년 6월 이모월 1974년생 호랑이띠 갑인생의 건강운은 몸의 흐름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달 주의 키워드는 갱년기, 혈압, 관절입니다. 이모월은 임수의 깊은 물가, 오화의 불꽃이 대립하며 긴장을 일으키는 시기입니다. 호랑이띠의 본성인 목기운은 수기운과는 상생관계지만 지나치면 기운이 약해지며 불기운은 쉽게 타버릴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달은 몸 안의 균형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정서 또한 불안정해지기 쉬운 흐름입니다. 갱년기에 접어든 분이라면 이 변화가 단순한 신체 이상이 아닌 마음의 동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의 두근거림, 이유 없이 솟구치는 분노, 그리고 아무 일 없는데 허무하게 눈물이 고이는 밤이 있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혈압은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염분 섭취로 쉽게 요동칠 수 있으니 이번 달엔 특히 아침 공복에 혈압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식사는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삶은 채소, 고단백 식단 위주로 편안한 소화와 체온 조절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조정하면 좋습니다. 관절은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기온의 변화, 움직임의 불균형이 무릎, 허리, 손목으로 이어지는 시기죠. 걷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 잠들기 전 무릎에 따뜻한 찜질 하나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달 건강을 위한 길일은 9일과 21일입니다. 이날은 건강검진, 운동 루틴 계획 세우기에 좋습니다. 반대로 15일과 27일은 감정 기복과 체력 저하가 겹치니 중요한 약속은 피하고 한 템포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궁합이 좋은 띠는 말띠와 개띠입니다. 말띠는 불기운으로
호랑이띠의 목 기운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키며 기분을 끌어올리는 힘을 줍니다. 개띠는 토 기운으로 지나치게 흔들리는 감정을 따뜻하게 감싸며 안정을 유도해줍니다. 이번 달은 달리는 것보다 숨을 고르고 중심을 잡는 달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따뜻한 대화, 그리고 자신을 향한 작은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현실에서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운, 바로 일과 직업입니다. 이 부분은 기운의 작용이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영역이기도 하죠. 최근 퇴직 후 컨설팅 분야로 진로를 전환한 50대 경력자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모습, 쉽지 않지만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이모월의 기운은 그 용기를 돋우는 불씨와도 같습니다. 임수와 오화의 조합은 물이 불을 제압하려는 듯 하면서도 그 갈등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피어나는 구조죠. 갑인생, 즉 1974년생 호랑이띠는 목의 기운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목 기운은 수의 기운과는 상생관계, 화의 기운과는 생소함을 지니며 때로는 불협화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달의 직업운은 내면과 외부의 충돌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었거나 이미 퇴직을 한 상태에서 다음 삶의 단계를 준비 중이라면 이 시기의 기운은 돌다리 두드리기와 같은 세심함을 요구합니다. 주의할 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지나친 자신감으로 모든 걸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둘째, 나 때는 말이야라는 과거의 틀에 갇힌 판단은 지금의 흐름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길일인 6월 8일과 28일에는 이직, 프리랜서 계약 또는 소규모 창업 구상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흉일인 15일과 22일에는 상대와의 교류보다 자기 점검의 시간이 더 유익합니다. 이달 궁합이 좋은 띠로는 말띠와 개띠가 있습니다. 말띠는 불의 기운으로 호랑이띠의 목 기운을 활기차게 밀어주며, 개띠는 충직함으로 이직이나 새로운 환경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속도를 내기 전에 방향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면의 파동을 들여다보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진심을 건져낸다면 이달의 직업운은 분명 앞으로 나아갈 통로를 밝혀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인생이죠. 요즘 들어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이 많지 않으셨나요? 특히나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일수록 그 말의 무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 감정 누구나 겪지만 말 못하는 때 많습니다. 호랑이띠처럼 강한 자존심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분들은 이런 기운의 변화에 누구보다 먼저 반응하죠. 자, 그럼 이제 이번 달의 대인관계운을 하나씩 짚어볼까요? 2025년 6월, 이모월의 기운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호랑이띠 갑인생에게는 이 불의 기운이 감정의 불씨를 지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감정의 출렁임이 심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대방과의 관계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 감정 안정과 관계운을 상승시키는 궁합띠로는 토끼띠와 개띠를 추천합니다. 토끼띠는 부드러운 성격으로 호랑이띠의 강한 기운을 중화시켜주며, 개띠는 충직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호랑이띠와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길일로는 6월 10일과 24일을 활용해보세요. 이날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오해를 풀기에 좋은 날입니다. 반면 흉일인 6월 15일과 29일에는 중요한 대화를 피하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달 1974년생 호랑이띠 갑인생의 대인관계운 요약. 감정의 불씨가 쉽게 타오를 수 있는 시기이니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나누는 관계만큼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운도 없어요. 최근 감정 표현이 사라진 부부관계로 고민하는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한데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6월 이모월의 기운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모월은 임수와 오화의 조합으로 물과 불이 만나는 달입니다. 이는 감정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갑인생 호랑이띠에게는 내면의 불안정함과 감정의 출렁임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상대방의 작은 말이나 행동에도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정 표현이 줄어든 부부관계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달의 길일은 6일과 24일입니다. 이날에는 대화를 시도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12일과 18일은 흉일로 감정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중요한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감정 안정과 관계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띠는 돼지띠와 토끼띠입니다. 돼지띠는 물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토끼띠는 목의 기운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띠와의 교류를 통해 감정의 균형을 찾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달은 감정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상대방과의 소통에 노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감정의 출렁임을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때로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지거나 자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이모월은 불의 기운이 강한 시기로 호랑이띠 갑인생에게는 내면의 열정과 외부의 자극이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쳐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감정의 파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의 차이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삶의 경험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간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가족운을 상승시키는 궁합띠로는 토끼띠와 돼지띠가 있습니다. 토끼띠는 부드러운 목의 기운으로 호랑이띠의 강한 불의 기운을 안정시켜줍니다. 돼지띠는 수의 기운으로 불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길일은 6월 8일과 28일로 가족과의 소통을 시도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을 활용하여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보세요. 반면 6월 14일과 22일은 흉일로 감정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 중요한 대화나 결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번 달에는 감정의 출렁임을 잘 다스리고 가족과의 소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이번 달 갑인생에게 찾아올 행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조용히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다시 찾은 것처럼 말이죠. 이모월의 기운은 불의 속성이 강한 달입니다. 이로 인해 내면의 반응이 평소보다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서의 출렁임은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는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말띠와 개띠와의 궁합이 좋습니다. 말띠는 불의 기운을 공유하여 에너지를 상승시키고 개띠는 갑인생의 목 기운을 보완해주는 토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길일로는 6일과 24일이 특히 좋습니다. 이날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반면 13일과 21일은 흉일로 분류되므로 중요한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추천 행운 번호는 4, 5, 6, 9, 10, 19입니다. 이 숫자들은 금, 토, 수의, 오행적 균형을 이루어 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행운의 색상으로는 남색과 황토색이 좋습니다. 남색은 수의 기운을, 황토색은 토의 기운을 상징하여 내면의 안정을 도와줍니다. 행운의 소품으로는 작은 금속 장식이나
황토색 도자기 컵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아이템들은 오행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예상치 못한 작은 행운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모월 한 달을 돌아보면 1974년생 호랑이띠 갑인생에겐 속마음의 열기와 바깥 자극이 부딪히며 격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병화와 오화의 불기운이 갑목에게 화극목에 강한 압력을 가하면서 이전보다 감정의 물결이 자주 출렁이고 내면의 반응도 더 민감하게 일어났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요동치고 혼자만의 공간이 자꾸 간절해졌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이 이모월 기운이 몰고 온 심리적 파장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말 한마디의 온도가 중요했어요. 특히 8일과 28일은 마음속 이야기를 전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14일과 22일은 말이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날이었기에 가급적 논쟁이나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표현은 미루는 것이 지혜였죠. 연애와 결혼은 역시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었습니다. 감정 표현이 줄어든 만큼 거리감이 자라났고 기혼자라면 정서적 대화의 시도가 무척 중요한 시기였죠. 싱글에게는 새로운 인연보다 마음 정비와 기준 정립이 더 필요한 때였습니다. 가족운에서는 소소한 갈등보다는 다시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들기 좋은 시기였죠. 12일과 24일은 가족과 대화의 온도를 부드럽게 높여주는 날이니 식사 자리, 산책, 전화 통화라도 가볍게 시도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뜻밖의 행운도 스며들 수 있었던 달입니다. 4, 5, 6, 9, 10, 19번은 금, 토, 수의 오행 기운을 조화롭게 품은 조합으로 당첨보다 중요한 건 기분 좋은 기대를 품는 일이었겠죠. 이번 달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면의 균형이 흔들리고 외부의 상황은 부딪혔지만 잘만 다듬으면 큰 정리의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달이었습니다. 무리한 확장은 접어두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을 메우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들여다본다면 이번 달은 분명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운세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보세요.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레 남겨주세요. 제가 아침마다 하나하나 읽고 함께 소원 성취하도록 간절히 기도해드립니다. 당신의 감정이 복이 되어 돌아오길, 마음이 무거운 날엔 하늘이 가볍게 감싸주길, 이번 6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